신문 보면은 과거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또 뭐가 새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20년 전에 또 제기됐던 문제가 또 나온 게 최근에 장준하라는 사람이 타살됐다는 소리를 또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텔레비전에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두개골 사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이것도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거 제2의 김현희 가짜머리하고 똑같아요.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1993년에 SBS에서 저 SBS라는 저 텔레비전 프로가 아주 문제 집단입니다. 저게 뭐 KBS, MBC처럼 좌익 선동이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게 막장 드라마의 본산이에요. SBS가. 또 아주 권력과 관계되는 것은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죠. MBC만 이 좌파 방송인 줄 아시지만은 SBS는 더합니다. 1993년에 장준하가 타살되었다. 저 박정희 정권이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1975년 8월 17일 날 장준하 씨가 포천에 있는 약사봉이라는 해발 한 400m 되는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추락사에서 죽었는데 이게 추락사가 아니고 누군가는 죽였다 해가지고 프로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 1부, 2부작으로 문성건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 해설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랜조선 편집장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기자 4명을 시켜서 한 달 동안 취재를 하겠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SBS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에서 10것까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 장준하 씨가 등산을 갈 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일행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점심을 짓기 위해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장준하 씨가 혼자서 그 나지막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준하 씨를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 하는 장준하 씨 추종자였는데 당시에는 학교 선생으로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점심때는 다 됐는데 장준하 씨가 안 보이니까 장준하 씨가 간 그 산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장준하 씨가 그 입구에서 군인들 2사람하고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서 합류가 돼가지고 2사람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왔던 길을 그냥 왔으면 괜찮을 텐데 장준하 선생이 일행이 기다리니까 우리 좀 질러 가자 해가지고 그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2사람입니다. 2사람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장면을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떨어지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켰어요. 인공호흡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점심 짓고 있던 사람들을 빨리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인공호흡을 시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분부대에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사건은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나 간단한 게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옆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타살됐다고 하면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죽였든지 밀어서 뭐 떨어뜨려서 죽였든지 아니면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도록 했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장준하 씨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사였습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는 본직으로 돌아가서 그 충남 당진에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하고 정년퇴직했던 분이에요.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정보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사람을 살인범으로 모는 겁니다. 장준하가 타살됐다 하면 자동적으로 김용환이가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장을 한다고 유골을 파보니까 머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골절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망치로 때린 게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것은 오히려 김용환이라는 사람의 정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한 15m 되는 바위 밑으로 떨어지니까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그때 이미
부검을 안 했어요.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가 않았어요. 만져보니까 머리에 골절이, 함몰 골절이 있었어요. 이게 사인입니다. 함몰 골절이 사인이다. 검사도 떨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두개골을 보니까 과연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골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요새 기자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골절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망치로 딱 때리는 거 표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그만한 뭐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또 이렇게 뒷받침하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됐어요. 근데 어제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 의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사 이야기는 가만 보니까 이게 망치로 때린 거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또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각자 멋대로 쓴다고. 그 사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망치로 때리면은 어디 사람 죽으라고 한 방만 때립니까? 그건 딱 하나 때린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섬처럼 여기밖에 골절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딱 하나만 때립니까? 여러 군데 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때 머리를 돌뿌리에 부닥쳐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기자가 양심이 있으면은 전화를 돌려가지고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환 씨라는 사람은 또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인가?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게 의문사 조사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고 조사를,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60 노인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을 퇴직하고 아주 소심한 분이에요. 30번을 조사를 받았답니다. 30번을. 여러분 경찰, 검찰 조사 보신 적 아시죠? 거기 가면은 하루 받는 것도 아주 받고 나오면은 며칠 동안 기분 나쁘고 안 그렇습니까? 30번을 조사를 받았어요. 30번을. 그리고 자기 동생도 조사하고, 동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도 동생. 또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추락 현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보니까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내려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요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범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의문사 무슨 일기에서 판정 불가라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증거 없다는 뜻이지. 그래도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2기 때 또 했어요. 또 했습니다. 요런 짓을 한 자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요걸 키워가 박정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지금 언론 때문에 요런 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기자가 게을렀기 때문에. 기자가 게을러요. 지금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 2만 명이 있습니다. 2만 명. 2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기자 같은 기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반론을 안 듣느냐? 뭐 아래 동아일보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많이 떠도느냐? 언론에 의해서 거짓말이 막 유통합니다. 언론에 의해서. 이 언론이란 것은 거짓말을 차단해주는 직업입니다. 여과장치예요. 거짓말과 진실을 잘 가려가지고 거짓말은 저 어디요 오수 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진실만 이렇게 마치 상수도처럼 유통시키도록 해야 되는 게 언론인데, 이 언론이 흙탕물하고 찬물하고 같이 섞어서 막 가정집에 막 보내고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먹으니까 정신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한국의 언론. 게을러 빠져서 이래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금 한국 언론이 욕을 하는 일본의 여자 기자 한 사람이, 야마모토 뭐라는 여자 기자 한 사람이 사흘 전에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세게 붙어 있는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취재를 하다가 정부군의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 일본 기자는 그런 분쟁 지역만 찾아다니는 기자입니다. 죽기 전에 한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왜 분쟁 지역만 가느냐? 분쟁 지역에 가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어린이들과 여자들이더라.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그런 상황을 소개를 하면은 피해가 줄어들지 분쟁이 빨리 끝난다. 그래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런 분쟁 지역만 찾아다닌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알레포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 시리아에서 총 맞아 죽은 기자가 지금 20명입니다. 다행히 한국 기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한국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시리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2만 명의 기자, 더구나 KBS, MBC, SBS는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장비도 훌륭해요. 그런데 왜 시리아에 안 갑니까? 안 갑니까?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안 가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열심히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용감하지 못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아니, 용감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부지런한 정치 선동꾼들을 키워주는 부지런한 정치 선동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한국의 언론.